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앞으로 시장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여러분들은 미리 알고서 싸워야 그만큼 여러분들이 힘을 낼 수 있고 화이팅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불안한 마음을 안정되게 싸울 수 있는 그 부분을 체크를 해줄 테니까 여러분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여러분들 정말 관심 있게 들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안녕하세요. 승배 홈쇼핑 쇼핑 호스트 김채호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상품은요, 29년산? 30년산인가요? 29년산 김채호입니다. 일단 첫째, 제품 기능은 정말 확실합니다. 정말 하자 없고요. 둘째,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정말 다양하게 연출 가능하시고요. 셋째, 지금 선택하시면요, 노래, 춤, 연기, 피아노, 중국어, 가야금, 뭐 어떤 뮤지컬이든 정말 어마어마한 구성 상품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선택해주세요. 지금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시장이 나올 건가 알고서 싸우는 게 어떨까 하는 면에서 오늘 시장 체크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자, 여러분들 코스피를 장시간에 클릭을 해서 마이너스로 당겨서요, 이 IMF 때부터 약 94년, 92년 이때부터 약 한 30년 전부터 우리 한번 체크를 한번 하자고요. 깊이 있게 보려면 옛날부터 차트를 보면서 과거를 봐야 미래를 또 볼 수 있으니까요. 현재도 또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차트를 좀 길게 피고 한 30년 정도로 켜놓고 길게 펴놓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주식에 입문하신 분은 잘 모르겠지만 주식시장에는 10년 주기설이라는 게 있어요. 10년. 10년 주기선. 주기설이에요. 주기설. 10년 주기설이라는 건 뭐냐? 네. 10년 주기로 한 번씩 대세 하락이 나온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때가 97년도가 IMF 때. 자, 이때가 97년도가 IMF가 왔었어요. 다른 기억을 못했을 거예요. 아마 어린애였을 때니까. 맞아요. 유치원생이니까 잘 모르고. 그 다음에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왔어요. 뭐 때문에 금융위기가 왔나요?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나 펀드 상품이 거품이 일어나면서 금융시장에 버블이 터지면서 금융시장이 굉장히 무너지면서 미국 시장이 굉장히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돈놀이 하는 나라예요. 실질적으로 수출보다는 수입을 더 많이 하는 나라인데 어떻게 수입만 해갖고 나라가 부강할 수가 있어요. 바깥으로는 돈놀이를 목적으로 금융사업을 하기 때문에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부분이었고요. 근데 그 돈놀이 하는 부분에서 리스크 상품이 많다 보니까 그게 버블이 되면서 터지면서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왔었죠. 여러분들 금융위기는 아시죠? 들어서. 자, 그 다음에 뭐가 왔냐? 2020년도에 요번에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코로나가 왔죠. 그렇죠?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밑에 와갖고 한번 깊이 지수가 무너져서 내려온 부분이죠. 자, 이때는 내려오면서 IMF를 겪고, 이때는 내려오면서 금융위기를 겪고, 여기는 중국 무역 분쟁 이슈로 내려오다가 맨 밑에서는 코로나가 왔었죠. 여기 이렇게 보시면요, 요거는 1997년부터 2008년도에 위기가 왔으니까 11년 걸렸죠. 11년. 11? 그죠? 오래 걸렸다. 11년. 그죠? 네. 하락하는 시점으로 해서 대폭 하락이 11년 걸렸어요. 여기서는 2008년에서 여기는 몇 년이 왔어요? 10년이 왔죠. 여기가 2008년이니까 여기 18년으로 시작해서 여기 2020년이니까 여기 12년 왔죠. 12년이죠. 11년, 12년 왔죠. 그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주식시장에서는 10년설이라는 게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9년에서 12년 사이에는 항상 위기가 올 수가 있으니까 항상 주식시장을 두려워해야 된다, 무서워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깔려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항상 10년 주기설이라는 거는 있다 없다? 있다. 반복해서 항상 있다는 거 머리에다 두시고요. 자, 그러면은 10년 주기설이 주식시장에 있는데 여러분들 대선 주기설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있습니다.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대선 주기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선 좋은 얘기부터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게요. 이 당시에는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됐을 때고요. 이때는 김대중 대통령이 될 때고 여기가 김영삼 대통령이 될 때고요. 이 자리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아니고 노무현이요. 깜짝 놀랐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될 때고요. 그 다음에 2008년도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됐어요. 그 다음에 2013년도에는 누가 됐었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됐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제 2016년에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됐죠. 그죠? 맞습니다. 근데 공통점이 뭐예요, 여러분들? 대통령이 된 이후로 보시면 알다시피 지수가 올라갔죠. 그렇네요. 지수가 올라갔죠. 문재인 대통령 되고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갔죠. 네.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되고 올라갔죠. 김영삼 대통령 되고 올라갔죠. 네. 여러분, 대통령이 바뀌면서 지수는 항상 신규 대통령이 올렸다 안 올렸다? 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 차트에 보이죠? 네. 자, 이해가 됩니까? 대선이 지나고 나서는 항상 주가가 위로 상승을 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근데 여기서 또 나쁜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나쁜 점이 있냐? 항상 대선이 이제 시작할 무렵, 예를 들어서 몇 개월 두고는 항상 내려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이 부분에서는 10년 주기설이 생기면서 IMF가 겪으면서 이제 대세 하락이 나왔어요. 그죠? 이때는 이제 10년 주기설에 여기에 걸려서 김영삼 대통령에서 김대중 대통령으로 넘어갈 땐 대세 하락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에서 노무현 대통령으로 할 때는 약간의 하락만 나왔어요. 그죠? 2002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으로 넘어갈 때니까요. 자,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에서 이명박 대통령으로 올 때는 대세 하락이 한 번 또 나왔죠. 그죠? 네. 금융위기가 여기가 이명박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취임하기 전부터 주가는 쭉쭉쭉쭉 내려와서 2008년 이후로 조금 다시 들어올렸어요. 그죠? 네. 자, 여기서 들어올렸는데 대통령 되기 몇 개월 전에는 항상 대부분이 조정을 받았다 안 받았다? 조정이라는 건 뭐냐? 내려왔다는 얘기. 여기서도 2016년도 보시면은 요 부분에서 박근혜 때 탄핵 사건이 났었지만 여하튼 간에 여기서는 이게 빠졌죠. 조정이 나왔죠. 자, 조정이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자, 이명박 씨 때도 정권 넘어가면서 여기서 한번 눌림목이 이렇게 내려오죠. 조정이 이렇게 여기서 한번 봤죠. 박근혜 이 당시에는 10년 주기설에 걸려갖고 정권 교체하면서 조정 구간이 굉장히 깊게 나왔어요. 근데 이명박 정권 이후로는 10년 주기설에 안 끼다 보니까 박근혜한테 넘어갈 때도 여당에서 여당을 넘어가는 그 이유도 있었겠지만 조정 구간이 굉장히 낮게 나왔고 박근혜 정부에서 여당에서 야당으로 넘어가는데도 10년 주기설에 안 끼니까 조정이 좀 낮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10년 주기설이 다 끝났어요. 끝나서 대세 형성이 나온 상태에서 이제 조정은 봐야 된다는 건 여러분들도 이제 현재의 이 차트상에서도 나오듯이 조정은 보이는데 세게 조정은 안 나온다. 아니 그럼 조정은 왜 있는 건가요? 조정은 예를 들어서 시장에 거품이 많거나 실질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썩 좋지 않은데 너무 좋다고 호황이라고 그러고 돈이 많이 풀리거나 이래갖고 실질적으로 돈 버는 거에 비해서 바깥에서 보는 뉴스나 주식시장에서 거품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항상 조정이라는 게 뭐냐면 한번 내려왔다 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조정이라는 거는 거품을 어느 정도 제거를 하고 다시 한번 주식은 항상 상승할 때 거품을 만들어요. 그 거품을 다시 한번 만들기 위해서 조정을 한번 거품을 빼고 예를 들어서 고기가 기름을 좀 빼야 기름기가 있어도 맛있지만 조금 빼야 많으면 빼야 되듯이 기름기를 좀 제거한다는 뜻으로 이제 거품이 많으면 좀 제거를 하고 다시 반등이 나와야 시장이 또 올바른 상승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거품이 많은 건 어떻다? 잘 터진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비눗방울이 이렇게 후 불면은 커지잖아요. 커지다가 어떻게 어느 정도 커지다가 터지죠. 네. 그 식으로 거품이라는 거는 커지면은 커질수록 위험성이 항상 내재되어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시장은 여러분들 대선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죠? 앞으로는 이제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이제 3개월 조금 8개월 조금 안 남았어요. 그죠? 3월에 선거니까 7개월 며칠 남았는데 조정이
항상 시장에서는 여러분들 눈으로 연수로 딱 보시면요, 김영삼 대통령에서 김대중 대통령으로 넘어갈 때와 김대중 대통령에서 노무현 대통령으로 넘어갈 때와 노무현 대통령에서 이명박 대통령으로 넘어갈 때와 이명박 대통령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넘어올 때 차트를 보시면은 항상 상단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번에도 그럴 일이 있다 없다? 그럴 가능성은 있다. 근데 대신에 10년 주기설은 우리가 지나쳤잖아요, 그죠? 요번에 10년 주기설은 지나쳤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났기 때문에 조정은 오되 크게 조정은 안 오는데 단기적인 조정은 올 수가 있다 없다? 올 수가 있다는 거. 왜냐? 과거가 전부 다 조정을 한 번씩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번에도 올 수밖에 없다. 최소한의 조정은 옛날처럼 10년 주기설에 맞는 이런 조정은 안 오되 작은 조정은 들어올 수 있다 하는 제 이론에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 그 이론은 저는 데이터를 갖고 싸우는 사람이 속해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데이터 분석에서는 약 90% 이상은 정확성이 떨어져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차트에 이 파란색 체크를 해드리듯이 항상 대선에서 대통령이 바뀔 타이밍에서는 조정이 꼭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만약에 지수가 하락이 되더라도 겁을 먹지 마시고, 좋은 주식은 겁먹을 필요 없어요. 만약에 싼 자리에 내가 매수를 했어. 근데 약간의 조정이 내려와, 약간의 하락이 나와. 겁내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조정 후에는 상승률이 엄청 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 조정 구간을 통해서 내가 30%, 40% 예를 들어서 잃었어. 몇 개월 사이에 40% 잃었어요. 근데 여러분 앞으로 몇 개월은 힘들지만 앞으로 6, 7년은 굉장히 호황 시장이 나와요. 호황 시장이 오는데 호황에서 여러분들이 몇천 프로를 빼먹을 수 있는 시장이 열리는데, 내가 당장 계좌가 예를 들어서 20%에서 뭐 40%, 50%도 빠질 수 있어요. 많이 빠지는 애들은. 근데 종목에 따라 틀리지만 내가 바닥에서 샀는데도 지하에서 지하를 한 번 더 빠지더라도 지수로 인해서 조정이 들어오는 거는 여러분 겁을 먹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시장에서 최고의 악재는 실적이고요. 실적이 낮고 횡령이 나오고 이런 게 최고 악재고 나쁜 주식이고요. 지수로 인한 하락이 나오는 부분은 여러분 그렇게 악재 중에 최고 낮은 악재니까요.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지금 당분간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이 저는 좀 높게 생각을 해요. 옆으로 횡보하고 사람들이 지금 방송이나 언론에서 지금 V자로 다시 반등이 나와서 횡보를 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그죠? 지금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박스를 다시 횡보를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도 이렇게 나오면은 좋을까요, 나쁠까요? 저도 되게 좋아요. 모든 종목들이 편안하게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어요. 근데 굳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왔다 한번 갈 수밖에 없다는 이유는 데이터가 설명을 해요. 과거의 데이터가. 단 한 번도 대선을 거치면서 조정을 안 보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선이 나올 때는 항상 주가가 상승돼 있었다는 거. 그래서 대선이 가까우는 자리에서는 항상 여러분들 조심하는 걸 유념해 주시고요. 집금장에서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싸울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지수가 지금 저도 요번 주부터는 조금 내려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직은 안 내려오고 있어요. 오늘 수요일인데 아직 안 내려오고 있는데, 이번 주든 다음 주든 얘가 이렇게 하락을 한다면은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추천했던 종목들에 이제 제대로 지수 하락장에서도 힘을 낼 수 있는지 없는지 이제 파악이 돼요.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 하락하는 모습은 안 보여요, 그죠? 안 보이고 있는데, 이왕이면은 저도 횡보로 박스로 왼쪽으로 그냥 쭉 횡보로 크게 올리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3,300 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다, 이런 반복을 하면서 대선까지 가면은 금상첨화죠. 너무 좋아요. 하지만 그건 최상의 시나리오고요. 여러분은 앞에서 데이터를 봤듯이 지수 조정은 분명히 들어온다는 게 지금 나오잖아요. 그러면 조정이 약하게 들어오기를 여러분을 기대하는 게 좋다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강하게 들어오면 여기까지도, 내가 먼저 말씀드렸지만 2,400에서 2,500까지도 왔다 갈 수도 있는 위험성은 내포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하튼 간에 조정 구간은 한 번은 거쳐야만이, 대선을 거쳐서 대통령이 바뀌면 어때요? 항상 지수가 올라갔죠. 단 한 명도 대선 끝나고 대통령이 된 이후로 단 한 분도
주가를 안 띄우신 분이 없어요. 이때까지 김영삼 대통령을 이후로 단 한 번도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대신에 기존의 여당 대통령이 되면 힘이 좀 더 보편적으로 세다. 노무현 대통령일 때도 힘이 셌고요. 김대중 대통령일 때는 코스피 부문 코스닥이 굉장히 상승이 높았죠. 예를 들어서 코스피를 한번 보시면요. 김대중 대통령 때 묻지마 투자라는 게 코스닥은 묻지마 하는 이슈가 될 정도로 이렇게 김대중 대통령 때는 차트가 어땠었냐. 이런 차트가 나왔어요. 98년, 99년 이때 이 코스닥 열풍이 일어나갖고 이거를 누가 끌어올렸었냐. 김대중 대통령 때 끌어올린 차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선에서 대통령이 바뀐 이후로는 지수는 조정이 끝난과 동시에 힘이 엄청 세다는 걸 여러분들 머리에다 두시고요. 지수 조정이 들어오더라도 너무 겁먹지 말고 단기간의 조정은 앞으로 뭐 길어봐야 지금 이제 남은 게 7개월이잖아요. 7개월 이후에는 여러분들 큰 시장이 6년, 7년 동안 어떻게 해요? 하락 시장을 한번 2020년도에 왔으니까 앞으로 길게는 10년, 짧게는 6, 7년 동안은 시장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좋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여러분들 수익 계좌가 많이 벌 수 있는 시장이 열린다는 거예요. 자, 시장은 조정을 보였다가 올리더라도 여러분 종목이 안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안 올라가는 건 뭐냐? 역시 거품이 많이 낀 애들은 안 올라가요. 쭉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거품이 없이 저평가의 우량주들은 남들이 올릴 때 걔네들은 더 세게 올라가고 남들이 떨어질 때 걔는 적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장 대응은 첫 번째도 저평가의 우량주, 바닥에서 주식을 많이 매집한 주, 이런 주식을 매집을 해야 여러분들 시장에서 대응을 하고 싸울 수 있지. 여하튼 간에 9월 달에 여러분들 시장이 좋든 안 좋든 간에 수익을 최대한 빼도록 노력을 하는데, 지금 느낌은 제가 보유하고 있는 이 골드방 종목이나 여러분들한테 추천했던 종목들도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 혹시 지수로 인해서 종목이 약간 여러분들 빠지더라도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제가 추천한 종목들은 꼭 수익이 나온다는 거 제가 약속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그 믿음 갖고서요 화이팅 하자고요, 여러분들. 화이팅! 네.